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우리는 칭찬을 갈망하는 것만큼이나 비판을 두려워한다. 인간이란 그런 것이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자신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그 일을 스스로 원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인간성의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렬한 갈망은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다. 사람들의 가능성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격려와 칭찬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마음을 써라.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원하는 바를 손에 넣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강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성공의 유일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모든 실패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줘라. 우리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행복해진다. 이름을 기억하라. 상대방의 관심에 관심을 가져라. 자신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먼저 상대방에 대한 흥미를 가져야 한다. 진심으로 경청하는 태도는 내가 상대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다. 항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라. 인간 본성의 가장 끈질긴 욕망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칭찬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의 친구라는 사실을 밝혀라. 칭찬은 가장 좋은 시작이다. 상대방을 인정하라. 상대방을 비판하지 마라. 상대방의 이익에 집중하라. 평판을 만들어줘라. 상대방의 생각이 전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기억하라. 데일 카네기 성공대화론. 용기는 남자다움의 주된 특징이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라면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 자신있게 행동하라. 용기를 내야 한다면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모든 의지를 그 목적에만 집중하라. 연습하라. 다른 모든 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두려움은 확신이 없어서 생긴다. 확신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다. 자신감을 얻는 확실한 방법은 실패할 확률이 희박할 때까지 준비하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을 뒤죽박죽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다니는 것과 당장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포장된 상태로 가지고 다니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는 능력은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핵심 역량이다. 자기 이야기를 아무렇게 나 시작한다면 끝도 아무렇게나 마치기 마련이다. 한때 알았지만 잊어버린 것을 다시 배우는 데 사람들 이 시간을 쓰는 동안 배운 것을 잊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나아간다. 천재성은 곧 집중력이다. 한 사람의 장점은 자신감을 낳고 자신감은 열정을 낳는다. 그리고 열정은 세상을 움직인다. 당신의 말에 따라 청중의 태도가 결정된다. 모호한 말로 당신의 말을 약화시키지 마라. 인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명약이다. 승리는 위주의 문제이다. 일단 행동하기로 했다면 결과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잊어라. 행동은 소리쳐 말하는 것과 같다. 멍청한 자들은 눈으로 보아야 믿는다. 단정하고 매력적으로 옷을 입어라. 당신의 존재감을 부각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존재감을 갉아먹는다. 시작을 잘하고 끝을 잘 마무리하라. 공통된 사안으로부터 시작하라. 처음부터 당신에게 동의하게 만들어라.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아니요라는 반응을 끌어내지 마라. 요약하고 재진술하고 요점을 정리하라. 청중이 그만두길 원하기 전에 끝내라. 끝내겠다는 소리 예고 없이 끝마쳐라. 준비했던 게 끝나면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예수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셨다. 명료하게 말하기만 해도 19은 진실로 받아들인다. 전문 용어는 삼가고 시각에 호소하라. 추상적인 말은 일반적인 예와 사례로 명확하게 만들어라.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안다면 성공한 것이 나 다름없다. 모든 의사소통에는 관심 위 한계가 있다. 그 선을 넘을 자신이 없다면 아예 포기하는 게 낫다. 세상은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테니 말이다. 사람들은 할 말이 있는 사람과 할 말이 없으면 절대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의 말에 는 귀를 기울인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다.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동기에 호소하라. 말을 잘하고 싶다면 표현력을 개선하라.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 판단되고 평가된다. 당신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는 보여준다. 우리는 오직 4가지 방법으로 세상과 접촉하고 2가지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평가한다. 바로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보이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하는가이다.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오늘이 미래다. 내일은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불행을 극복하기 위한 시작이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머리 위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들고 들어앉지 못하게 막을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걱정으로 부풀리지 말고 사실만 확인하라. 우리는 감정을 사고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행동에 몰두하라. 목적 없는 날들을 보냈다면 인생 자체가 무너졌을 것이다라는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 우리가 하는 사소한 걱정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싫어하면서도 걱정하는 건 그것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걱정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라. 어떤 불행이 와도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위지를 뛰어넘는 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주여, 제게 허락해 주소서. 바꾸지 못할 것을 받아들이는 평정심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어떠한 일에 드는 비용은 그 일과 맞바꾼 삶의 분량일 뿐이다. 어떠한 일에 과도하게 우리 인생의 대가를 치른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인생을 살면서 이미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은 내게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가? 이 걱정을 어느 선에서 손절매하고 잊어버릴 것인가? 얼마의 대가를 지불할 것인가? 이미 너무 많이 지불한 것은 아닌가? 왕이 가진 모든 말과 군사로도 과거는 되돌리지 못한다. 톱밥을 다시 켜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진다. 안갚음의 대가는 크다. 우리의 증오심은 우리의 하루를 지옥으로 만들 뿐이다. 감사할 줄 모른다며 화내지 마라. 행복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 인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즐거움 그 자체를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헤아리지 말고 여러분이 받고 있는 축복을 헤아려 보라. 자신의 행복을 외적인 것에 위존하지 않는 것, 이것 이 철학의 핵심이다. 무언가에 대해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온 세상을 다 가져도 비참해질 뿐이다. 세이노의 가르침 내가 말한다. 경제적으로 실패하였다면 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이것이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이다. 실패를 하면 제로점으로 내려가라.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이제는 그 삶을 정면에서 바라보아라. 당신의 삶이 분노할 대상임에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의 뇌는 썩어버린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의 노를 외쳐라. 왜 스트레스가 쌓이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 왜 문제가 안 풀리는가?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모르는가?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문제를 남겨둔 채 그 문제로 인해 생긴 스트레스만을 풀려고 한다면 원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외부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는 당신의 두뇌 속 무지 때문이다. 그 무지함의 원인은 게으름이다. 부자가 되려면 미래 방정식에 지금의 처지를 대입하면 절대 안 된다. 단 조건이 있다. 뭘 배우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미친 듯 이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하여라. 승자는 일단 달리기 시작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패자는 달리기도 전에 계산부터 한다. 미래를 미리 계산하지 마라. 부자가 되기에는 애초부터 싹이 노랗다고 단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세심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부자들은 남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다.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는다. 돈은 감정 없이 계산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온다.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 그것이 빈곤이다. 학력이 없는 사람의 실수는 돈을 쫓아다닌다는 것이다. 돈을 벌고 싶으면 일의 본질을 배우는 태도가 필요하다. 10분 이상 고민하지 마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삶을 업어버려라. 허드렛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면 잔인하게 짓밟고 가지만 당신이 일어서면 우러러본다는 것을 명심하라.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은 이미 생명이 죽은 삶이다. 변화가 없는 삶은 불행하다. 외로움을 즐겨라. 목표가 있다면 나는 평등주의가 싫다.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 되어야 한다.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소득 격차를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한 사회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나 자신을 직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의 연장선상에 녹아있다. 피보다 진하게 살아라. 인생의 진심을 담아라. 가짜처럼 살지 마라.
자존감은 결과가 아니라 행동에서 온다.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이다. 성공은 큰 도약이 아니라 사소한 습관의 반복이다. 탓을 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멈춘다. 불평은 가난한 자의 철학이다. 노력이란 싫어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불변의 법칙.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 것 같나요? 중요한 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뀌지 않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패턴을 파악한다.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리스크다. 예상할 수 없는 리스크는 늘 존재한다. 기대치를 관리한다. 지향하는 기준선을 자주 바꾸지 않는다. 만족감은 시기심의 영향을 받는다. 독특하지만 훌륭한 특성을 지닌 사람은 독특하지만 훌륭하지 않은 특성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성이다.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한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을 움직인다. 인간의 감정과 비합리성에 의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신뢰는 측정할 수 없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평화는 혼돈을 낳는다. 한쪽의 힘이 강해지면 그 반대 편의 힘도 강해진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규모와 속도가 있다. 인내심에는 보상이 따른다. 고통과 절박함은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연료가 된다. 인생을 의미있게 하는 것은 목적의식이다. 혁신을 낳는 것은 인센티브이고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성장과 발전은 언제나 그것을 지연시키는 힘이나 장애물에 맞서 싸우며 이루어진다. 변화는 언제나 천천히 일어난다. 낙관론과 비관론은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존재한다. 단기적 역경과 장기적 관점을 균형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는 것에는 고통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개의치 않는 태도이다. 성가신 문제나 불편함을 얼마만큼 견디는 것이 최선인지 판단한다. 장기적 성공과 발전의 연료가 되는 것은 인내심이다. 성공은 고유의 중력을 가지고 있다. 경쟁 우위는 결국 사라진다. 제자리라도 지키려면 계속 달려야 한다. 상대를 설득하고 싶다면 이성이 아니라 이익에 호소하라. 사람들은 조언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따른다.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강한 설득력을 가진 것은 없다.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모으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모든 혁신은 예측하기 힘들고 과소평가하기 쉽다. 이것저것 시도하고 작은 결과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 거짓말을 듣고 싶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진실을 듣고 싶은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면 먹고 살 수 있다. 거짓말을 듣고 싶은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면 쪽박을 차게 된다. 시간은 눈덩이 효과를 내는 힘을 지녔으며 그걸 간과하지 마라. 안전마진의 목적은 예측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는 비용이 따른다. 그 비용이 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당신이 달려야 하는 단거리 달리기의 총합이다. 장기전에는 시간 자체보다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을 파악하고 장기 전략을 세운다. 당신과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은 당신과 다른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지니기 마련이다.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가 내 견해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심리적 불편함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기는 습관.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삶만이 가능할 뿐이다. 변화가 있어야만 새로운 삶과 성공이 가능하다. 먼저 결정하고 즉시 실행에 옮긴다. 배움과 성장은 인류 진화의 근본 원리다. 삶은 우리가 내린 결정의 총합이다. 비극은 삶의 일부다.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현재를 잡아라. 성공을 보장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어떤 일을 계속하면 할수록 성공 가능성 또한 그만큼 커진다.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사위를 한두 번 던지는 것으로 생의 모든 것을 거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성공은 철저하게 자연법칙을 따른다. 이것이 변화의 핵심이다. 성공한다는 것은 좀 더 일찍 행동한다는 뜻이다. 저스트두잇이 성공하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미루는 습관을 버린다. 당신이 성공이 단 하루, 단 하나의 행위에 달려있다. 세상이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행동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이루어 놓은 것이다.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 쌓아온 업적이다. 성공의 8R은 태도이다. 실패의 원인은 태도와 자세이다. 미래는 전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쳇바퀴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장 경계할 것은 타인의 비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타인을 변화시킬 힘이 없다. 타인의 비판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성공하려면 100%로는 충분하지 않다. 최소는 언제나 110%다.
사랑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리한 힘이다. 사랑은 아무런 저항을 유발하지 않으며 가장 빨리 목표에 도달하게 한다. 설득의 목표는 마음을 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연다.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다면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24개의 황금률. 다음의 원칙들은 타인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 도움 주는 이정표다. 이 원칙들을 지킬 때마다 관객의 좌의 장보가 쌓여간다. 하나, 할 수 있을 때마다 격려하라. 비록 작은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루어낸 성공을 아낌없이 칭찬해 주어라. 칭찬은 햇빛과 같다. 칭찬이 없으면 누구도 잘할 수가 없다. 칭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다. 둘, 항상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라. 어느 누구에게도 망신을 주지 말고 모욕하지 마라. 타인의 실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라. 셋, 그가 없는 자리에서는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라. 긍정적인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넷, 상대를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러면 그가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당신의 눈에 띌 것이다. 그러고 나서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의 형식적인 빈 말처럼 들리지 않도록 하라. 다섯, 타인의 고귀한 생각과 동기에 호소하라. 누구나 너그럽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고 싶어 한다. 누군가의 행동이 개선되길 원한다면 그가 타인의 조언을 경청할 줄 아는 품이 있고 우아한 면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대하라. 그러면 그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여섯, 되도록 비판을 삼가고 비판을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하라. 어쩔 수 없이 그의 행동은 반박하더라도 절대 그의 사람됨은 공격하지 마라. 지적을 할 때는 상대를 돕고자 하는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어라. 글로 비판하는 일은 절대로 삼가라. 일곱, 상대가 내게 호감을 느낄 기회를 주어라.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라. 겸손하라. 적을 만들고 싶으면 남보다 높은 패를 내놓고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남보다 낮은 패를 내놓아라. 여덟, 실수를 했다면 사과하라. 질책받을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서기 전에 얼른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현명하다. 아홉, 명령하지 말고 제안하라. 압박을 강요하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 열, 상대가 화내는 걸 이해하라. 화를 내는 것은 관심을 얻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시그널이다. 상대의 화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그는 당신의 사람이 된다. 11, 늘 적게 말하라.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최대한 주어라. 그것이 경청의 본질이다. 12,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기여했다면, 그런데 그 아이디어가 당신과 상대가 협업한 결과로 나온 것이라면 당연히 상대를 그 아이디어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상대는 당신의 리더십 밑에서 계속 아이디어 뱅크가 되겠다고 결심한다. 13, 상대의 말을 끊는 것은 최악이다. 이 최악의 순간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14, 다음과 같은 인디언 속담을 마음에 간직하라. 그 사람의 목하신을 신고 1km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마라. 15, 이성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라. 현명한 사람이 되어라.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한다. 16,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자주 선물하라. 상대를 기쁘게 할 창의적인 선물 전달 방법을 찾아보라. 센스 있는 선물은 당신이 그를 얼마나 많이 생각했는지 보여준다. 17, 반발이 있을 경우 스스로를 자제하라. 먼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라. 그리고 서로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보라.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자세를 지녀라. 상대의 말에 대해 숙고해보겠다고 약속하고 반론을 제시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잊지 마라. 18, 재미를 위해 상대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라. 상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다. 19, 미소를 지어라. 다른 사람에게 미소 짓지 않는 사람보다 미소를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다. 20, 타인에게 말을 걸 때는 최대한 그의 이름을 정중하게 불러라. 이는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시그널이다. 직책이나 직급보다 예의를 차려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에게 더 큰 호감을 느낀다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21, 발생한 사안에 대해 상대의 시각에서 보는 법을 익혀라. 그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를 도와줄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 22, 대화를 할 때 처음에는 상대가 좋은 사람임을 부각시켜라. 그 다음에는 상대와 당신의 일에 대해 조율하라. 마지막에는 상대가 당신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라. 23, 빠르게 용서하라. 절대 감정의 앙금을 남기지 마라. 24,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핑계를 대고 변명하는 습관은 성공 확률을 극적으로 낮춘다.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습관을 만들어라. 방해 요인을 잘 다루는 연습을 하고 실행하는 데 집중한다. 자신의 성과에 속지 마라.
오늘 나타난 당신의 성과는 오늘 당신이 하는 노력과 별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세상은 완벽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가치 있는 것을 원할 뿐이다. 완벽을 위해 머뭇거리지 마라.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자신이 삶의 결정권을 행사하라는 뜻이다.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다. 타인의 얇은 평가, 겨우 몇 번의 도전으로 자신을 판단하면 큰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드는 규칙. 위너들은 스트레스를 건강하고 긍정적인 힘으로 만드는 규칙을 제시한다. 이 규칙들은 당신 삶의 회복한 역성을 도와줄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라. 식사를 할 때는 아무것도 읽지 말고 식사만 하라. 절대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마라. 속도를 줄여라.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작업 템포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만들어 적절한 시간을 할애하라. 명심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라. 너무 많은 일을 하면 기계적으로 살게 된다. 타인을 차단하는 법을 배워라. 아무리 좋은 사람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나와 타인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거리두기, 다. 방해하지 마시오라는 메모판은 호텔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데드라인을 정확히 맞추려면 충분한 시간을 계획에 반영하라. 시간에 쫓기면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라. 작은 성과에도 마음껏 기뻐하라. 휴식을 취하고 자축하라. 연속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생에는 여름과 겨울이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우쭐대지 마라. 그러면 쉽게 실망하지도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이 당신을 흔들지 못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는 데 성공한다.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은 집중력을 저하시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모든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쏟아부어라. 책상 위에 한 가지 서류만 놓아두어라. 그러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다음 일에 착수하기 전에 하던 일을 깔끔하게 끝내라. 모든 일을 즐기는 태도를 가져라. 좋은 태도가 좋은 노력을 낳고 기쁨이 찾아온다.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보라. 그러면 단순 반복적인 일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휴식 시간을 지켜라.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야말로 정말로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동하라. 그리고 일의 방향을 조정하라.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하는 것 또한 허용하라. 항상 통제된 상태로 있고자 하면 스트레스의 부정적 측면이 활성화된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모든 예정된 활동을 종이에 적어보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만큼 해야 할 일이 많지는 않다. 누구에게 당신의 일을 넘겨줄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의무와 책임을 넘겨주는 연습을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수를 할 기회를 주어라. 당신이 모든 일을 할 필요는 없다. 하루의 일부를 반복되는 일로 채워라. 반복되는 일상은 내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가끔씩은 아주 가벼운 사람이 되어라. 유쾌한 웃음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날려버려라.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왕이 된다. 당신이 성공지향형 인간이라면 가끔씩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행동을 해보라. 의미 있는 행동만 할 필요는 없다. 가벼운 행동을 기꺼이 허용하라. 항상 외부와 연락이 닿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사람들은 가끔씩 휴대폰을 꺼두는 것을 대단한 일이라고 여긴다. 휴대폰은 가끔씩만 켜놓는 것이 가장 좋다. 자신을 위한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어라. 시간을 내어 휴가와 연애, 취미활동을 하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투자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정해 놓고 지켜라.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빈둥거렸던 날이 언제인가. 모든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도 하루에 몇 가지밖에 지키지 못했다. 나를 위해 살지 않으면 남을 위해 살게 된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어떤 사물을 볼 때는 그것 위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어떤 행위를 할 때도 그것을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당신의 것은 무엇인가? 세상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이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관점을 바꾸어 보라. 중요하지도 않은 타인에게 당신의 평정심을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신의 욕망에 좌절하고 싶지 않다면 자아의 힘을 길러야 한다. 무엇을 바라볼지는 나에게 달려있다.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내면을 관찰하라. 모든 것을 고민한 뒤에도 의지가 남아있다면 그렇게 해도 좋다. 모든 것을 감수할 생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어린 아이처럼 굴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상의 모든 일이 우리에게 무관심하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 일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은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다. 일관되게 고수할 성품과 태도를 정해야 한다. 일상에 많은 시간을 침묵하며 지내거나 필요한 말만 한다. 마음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려라. 인내가 불러오는 더 나은 결과를 떠올려보라.
어떤 일을 받듯이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면 주저없이 실행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이익이나 손해가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비롯됐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익이나 손해가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됐다고 믿는다. 타인을 비난하거나 칭찬하지도 않는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도 관심을 두지 마라.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나쁜 말을 한다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할 뿐이다. 미루는 습관을 버린다. 당신이 성공과 실패가 단 하루, 단 하나의 행위에 달려있다. 부의 추월차선. 부자를 만드는 것은 과정이다. 성공하려면 부를 향한 여정에 집중하고 목적지가 아닌 여정 자체를 위한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우연히 부자가 되지 않았다. 가난해질 때도 우연히 가난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와 가난은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다. 인도를 걷는 자들은 계획도, 저축도 하지 않는다. 인도를 걷는 자들의 부의 방정식은 소득과 빚이다. 돈관 리법을 모르면 인도 위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 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돈에 대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뿐이다. 부는 곧 신체다. 건강, 활기, 열정, 그리고 끝없는 에너지가 곧 부다. 평범하다는 것은 노예라는 뜻이다. 어떤 금액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금액을 따져볼 필요가 없는 상황에 통한다. 감당 여부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그럴 돈이 없다는 뜻이다.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지만 결과를 속일 수는 없다. 인도를 걷는 사람은 운을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도를 걷는 자들은 오늘 위 만족을 위해 내일을 저당 잡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는다. 전략만으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서행차선은 오늘의 희생이 내일의 부로 돌아올 것이라는 가르침에 인생을 거는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천천히 부자되기 전략의 원동력은 시간이다. 그 계획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시간과 요소의 근거에서 짜여 있으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서행차선 위의 자들의 부위 방정식은 직업과 투자이다. 서행차선 위의 자들의 불안 원금 가치와 복리이자 위 합이다. 경험은 행동을 통해 얻어진다. 장소가 어디인지는 관계없다. 소득의 주요 원천을 통제하지 못하면 부의 증식은 불가능하다. 복리와 직업이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부의 방정식을 이루는 두 가지 변수는 시간에 얽매여 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재무의 회계 변수를 직접 통제하고 조종해야만 한다. 부는 시간을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활용할 때 모인다. 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통제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서행차선을 벗어나는 방법은 첫째, 명성을 얻는 것. 둘째, 스스로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각시키고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 셋째, 회사의 경영자가 되는 것이다. 추월차선 위의 자들의 부에 대한 인식은 사업 시스템 설계를 통해 얻은 현금 흐름과 자산 평가의 결과다. 추월차선 위의 자들의 부의 방정식은 순이익과 자산의 가치이다. 자기 대신 일할 시스템을 고 안 하는 데 집중하라. 추월차선에는 생산자만 존재한다. 소비자가 가난한 다수라면 생산자는 부유한 소수다. 부자들은 복리를 부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유동성을 위해 사용한다. 복리는 목돈에 접붙임될 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재산가치의 합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부자들은 복리를 목돈에 적용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한다. 돈을 따라가라. 규모 및 중요도 면에서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돈이 따라온다. 당신이 현재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 문제는 당신이 한 선택에 문제가 있다. 수백 가지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당신이다. 미움받을 용기. 용기는 칼을 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손을 놓는 것이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트라우마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행동을 과거의 타도로 돌리지만 사실은 지금 선택한 목적이 과거를 가져온 것처럼 느끼는 착각이다. 인정받으려는 욕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타인의 시선평가에 얽매이면 자유롭지 못하다. 인간관계는 분리가 필요하다. 상대의 감정, 반응은 그 사람의 과제이지 내 책임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성공, 성취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진짜 자유로운 삶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질 때 시작된다. 자유는 책임과 함께 온다. 미움받을 용기는 자유에 대한 대가다. 과거, 트라우마, 환경은 핑계일 뿐이다. 현재의 목적이 과거를 선택하게 만든다. 사람을 피하는 사람은 상처를 피하고 싶은 목적 때문에 그런 태도를 선택했을 뿐이다. 불행은 타인의 기대를 채우려 할 때 생긴다. 인간관계는 내 과제와 타인이 과제를 분리함으로써 자유로워진다. 무의미한 인생은 없다. 우리가 그것을 의미 없다고 여길 뿐이다. 과거는 변명일 뿐 지금의 목적이 문제다. 나는 내 감정을 책임지고 타인의 감정은 놓아주기로 한다. 대인관계는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핵심 철학, 트라우마는 없다. 가장 충격적이고도 해방감을 주는 지점입니다.
아들 너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를 결정한다는 원인론을 부정합니다. 목적론.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 불행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 지내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의 상처를 끌어다 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변화의 가능성.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에 부여하는 의미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즉, 행복해질 결심만 한다면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이죠. 인간관계의 해답. 가제의 분리. 이 책의 제목인 미움받을 용기가 가장 필요한 지점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고민은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내 영역에 타인이 들어오게 할 때 발생합니다. 내 과제 대 타인의 과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나를 좋아할지 싫어할지는 타인의 과제입니다. 미움받을 용기. 타인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지 말고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지금 여기를 춤추듯 살라. 인생을 선으로 보지 말고 점의 연속으로 보라고 조언합니다. 에네르게이아적 삶.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의미가 있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자체가 완결된 삶이라는 뜻입니다. 타인에게 공헌하기.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관적인 느낌 공헌감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총평. 자유를 향한 서늘한 초대장. 이 책은 따뜻한 위로보다는 내 인생이 힘든 건 네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야 라는 차가운 진실을 먼저 던집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그러니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 바꿀 수 있어 라는 강력한 희망이 있죠. 인간관계에서 늘 눈치를 보느라 지쳤거나 과거의 오해 속에 갇혀있는 분들에게는 인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줄 강력한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시크릿.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생각과 감정이 우주의 법칙과 만나 현실로 나타난다. 당신이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끌어당긴 결과이다. 생각은 에너지이다. 긍정적 생각은 긍정적 결과를,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 상황을 만든다. 감사를 표현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폭된다. 우주는 선악을 가리지 않고 단지 당신의 상태를 반영한다. 당신의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단순히 바라는 걸 떠올리는 것보다 감정적으로 이미 이루었다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 마음속에서 자주 집중하는 것이 실제로 삶에 나타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기회, 사람, 상황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내면의 상태에 의해 만들어진다. 감사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라. 위심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멈추게 한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이 커진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만 커지고 가능성에 집중하면 가능성이 열린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 위에서 인생이 흘러간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 자체를 끌어당긴다. 같은 것은 같은 것을 끌어당긴다. 당신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미래를 만들고 있다. 감사는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핵심 메시지. 생각은 현실이 된다. 이 책의 대전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주는 거대한 자석과 같아서 우리가 하는 생각과 같은 주파수의 것들을 우리 삶 속으로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부른다는 원리입니다. 3단계 창조 과정. 1. 구하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주에 구체적으로 주문하라. 2. 믿으라.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추호의 위심도 없이 믿어라. 3. 받으라. 그것을 받았을 때의 기쁨을 미리 느끼며 감사하라. 왜 사람들은 이 책에 열광할까? 강력한 희망. 내 운명이 주인은 나라는 메시지는 무력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엄청난 동기부여를 줍니다. 감사의 재발견. 단순히 소원만 비는 게 아니라 현재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풍요를 부르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하는 점은 정서적으로 큰 울림을 줍니다. 시각화의 힘. 원하는 미래를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이미지 트레이닝 기법은 실제 스포츠 심리학 등에서도 효과가 증명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비판과 논란. 생각만 하면 다 된다고. 이 책은 출간 직후부터 지금까지 거센 비판도 함께 받아왔습니다. 과학적 근거 부족. 양자역학이나 뇌과학 용어를 빌려 설명하지만 실제 과학계에서는 이를 유사과학으로 치부합니다. 행동의 결여.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만 믿고 정작 필요한 노력과 행동을 소홀히 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난의 화살.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네가 부정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라는 식으로 책임을 개인의 마음가짐 탓으로 돌린다는 점이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총평. 약으로 쓸 것인가, 독으로 쓸 것인가. 이 책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용도로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데에는 이만한 책이 없죠. 사람을 안다는 것, 질문을 한다는 것은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진짜로 보여준다는 느낌이 들 때 비로소 변화한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은 당신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는지를 결정한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누군가의 고유한 내면을 알아보는 행위이다. 공감과 이해는 관점의 전환에서 시작된다. 존중과 인정이 진짜 변화의 시작이다. 태도가 관계를 만든다. 서로 공동의 목표에 다가가는 과정이야말로 좋은 대화이다.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 이 기술이다. 누군가를 제대로 잘 바라보는 것이 창의적 행동이다. 주의 깊은 관찰이 상대의 존재를 새롭게 만든다. 사람이 느끼는 존재로서 위인정은 듣기에서 시작된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과 상대를 계속 곁에 두는 것은 다른 문제다. 모두를 이해할 수는 있어도 모두와 가까울 필요는 없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지킨다는 것의 다른 말이다. 핵심 메시지. 타인을 보는 것은 기술이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마해야 하는 사회적 기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디미니셔. 타인을 고정관념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편견 속에 가두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찾게 만드는 사람. 일루미네이터. 타인의 내면을 환하게 비추어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사람. 인상 깊은 내용들. 이 책은 구체적인 대화법과 태도를 다룹니다. 심도 있는 질문의 힘. 요즘 어때? 같은 상투적인 질문 대신 당신이 인생에서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혹은 최근에 당신 위 생각이 바뀐 경험이 있나요? 처럼 상대방의 서사를 끌어내는 질문을 던지라고 조언합니다. 동반적 경청.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 층위까지 함께 내려가 머무는 연습을 강조합니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 누군가 힘들어할 때 성급하게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증언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총평. 지적인 통찰과 정서적 위로의 조화. 이 책의 매력은 저자 스스로가 과거의 차갑고 지적인 분석에만 치중했던 디미니셔였음을 고백하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글이 권위적이지 않고 매우 겸손하며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이해받는다는 느낌은 사랑받는다는 느낌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흡사하다. 인류의 조건. 인류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의 방식과 행동을 관찰하고 그 기술을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든다. 단순 모방이 아닌 과정까지 포착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요약하는 힘. 격언화. 말과 사고를 깔끔하게 만든다. 추진하는 힘. 위도적이고 꾸준한 실행이야말로 기본기를 체화시키는 비결이다. 숙달의 원동력은 동경하는 마음이다. 인류가 되려면 남의 것을 제대로 훔쳐야 한다. 겉으로는 따라해도 속은 바꿔라. 배움은 흉내내기에서 시작해 넘어서기로 완성된다. 필살기보다 주요한 건 80%의 기본기다. 지식은 말로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된다. 생각을 말로 정리할 수 없다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인류는 순간의 몰입이 아니라 리듬 있는 반복으로 완성된다. 강한 의지가 아니라 습관이 당신을 인류로 만든다. 인류는 일상에서도 끊임없이 연습한다. 따로 노는 법이 없다.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인류가 될 수 없다. 생각은 멈추지 말고 쌓이게 하라. 몰입은 반복이다. 등산하듯 꾸준히 반복해서 쌓인 노력으로 올라가야만 높은 곳의 풍경을 볼 수 있다. 높은 곳에서만 보이는 풍경이 있다. 그것이 인류의 자리다. 인류를 만드는 세 가지 핵심 역량. 저자는 어떤 분야든 인류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갖춰야 할 기초 체력 같은 세 가지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훔치는 힘 모방.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대상의 핵심 노하우가 무엇인지 간파해서 내 것으로 흡수하는 능력입니다. 창조는 모방에서 나온다. 는 말을 실천적인 기술로 설명합니다. 요약하는 힘 핵심 파악. 방대한 정보나 복잡한 상황에서 결국 핵심이 무엇인가 를 한 줄로 꿰뚫는 능력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전체를 조망하고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추진하는 힘 적응. 계획에만 머물지 않고 즉각 실행하며 그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를 자기만의 리듬으로 소화해내는 에너지입니다. 기술이 아닌 스타일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 이 책에서 가장 통찰력 있는 부분은 기술의 전수에 대한 관점입니다. 스타일의 복제. 인류의 겉모양만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이를 대하는 태도,
호흡, 리듬까지 통째로 내 몸에 이식하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자기 객관화,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냉철하게 바라보는 감각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본기를 극한까지 닦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